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주식 관련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아마 미국 S&P 500과 나스닥 시장에 장기 투자해라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미국 주식 시장은 최고의 기업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불패다. 미국 시장에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부자 된다. 20대로 돌아간다면 미국 지수 ETF만 모아갈 것이다. 자녀 계좌로 나스닥 ETF 모아갑니다. 등등 미국 시장 예찬론이 끊이질 않기 때문이죠. 참고로 저 역시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투자 대가들의 성공 스토리들을 자주 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이 나스닥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 안에는 누구나 알고 투자하고 싶어하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포진해 있기 때문에 뭔가 더 투자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물론 요즘은 테슬라 미만 개잡조 소리를 듣고 있긴 하지만요. 이처럼 나스닥 시장에 투자하려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주식시장에도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스닥 ETF가 최고다라는 말을 듣고 이번 처음 투자를 시작해보려는 분들에게는 어떤 나스닥 ETF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나스닥 ETF들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고 그 중에 어떤 ETF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상황별로 정리해봤습니다. 어떤 ETF에 투자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한국 시장에 상장된 나스닥 ETF 중 투자를 고려할 만한 종목은 크게 4가지입니다. 나스닥과 연관 있어 보이는 ETF들도 몇 가지 더 있긴 하지만 나스닥 순수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개 중에서 고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보자마자 혼종 느낌 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선물 H입니다. 사실 이 ETF를 리스트에서 빼도 되지 않을까 고민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요. 일단 이름에 선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실제 나스닥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으로 운영하는 현물 ETF가 버젓이 상장해 있기 때문에 굳이 복잡하게 파생 상품 ETF를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품명에 H가 적혀 있죠. 이는 환해지가 됐다는 뜻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환해지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환해지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네이버 지식백과사전에서 검색해보면 화면과 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환율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없애는 것입니다. 최근처럼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손해를 보겠죠. 최근 환율이 고점 대비 10% 이상 떨어진 상황이니까요. 이럴 때 환해지가 되어 있으면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런 관리를 해주니 당연히 수수료를 더 받습니다. 무언가 일을 해줬으니 돈을 더 받는 것이죠. 그럼 환해지가 더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는 제 투자 계획상 환 노출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환해지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나스닥 ETF를 단기간에 팔 생각이 없기 때문인데요. 평생 들고 갈 생각입니다만 만에 하나 팔아야 할 시점이 온다면 언제일까요? 아마 돈이 필요할 시점이겠죠. 노년에 연금으로 쓰거나 갑자기 급전이 필요한 때일 겁니다. 근데 만약 내가 팔아야 할 시점에 경기가 안 좋아서 주식이 많이 떨어져 있다면 고점이었던 순간이 떠오르면서 눈물에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하지만 달러는 기본적으로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쭉쭉 상승합니다. 그래서 환노출이 되어 있다면 위기의 순간에 환율이 오를 것이고 이게 주가 하락에 대한 손실을 어느 정도 커버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마음 편한 투자가 저한테는 최고거든요. 여튼 너무 설명충 같이 환해지 얘기만 했는데 이는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나는 나스닥에 투자할 건데 무조건 환해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선물 H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대신 왜 하나밖에 없을까 하는 점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ETF 투자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할 내용들을 토대로 4개의 나스닥 ETF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ETF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기초지수인데 이번에는 전부 다 똑같이 나스닥 100을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다른 ETF들에 비해 메리트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무 경쟁력이 없어 보이는 코덱스는 제외해야겠네요. 운용 규모, 평균 거래액도 제일 작은데 운용 보수는 가장 높으니까요. 제가 코덱스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밀려서 그런 것일 뿐입니다.
그 외에 살펴보면 가장 유력한 후보는 단연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입니다. 나스닥 ETF 투자가 핫하다 보니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 중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코덱스 선진국 MSCI 월드를 제치고 운용 규모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끝판왕인데 거래 대금까지 4개 ETF 중에서 가장 많으니 거래 걱정도 할 필요가 없겠죠. 2위인 킨덱스의 2배가 좀 안 되는 체급 차이입니다. 거기다가 수수료도 경쟁사 나스닥 ETF들과 같이 최저인 0.07%이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타이거는 2010년에 상장했기 때문에 운용기간도 길다는 장점이 있죠. 안정적으로 ETF를 운영한 데이터가 ETF 가격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별 이상 없이 운용할 것이라는 심리적 안정감도 있습니다. 실제로 타이거 나스닥은 미국 시장에 상장된 나스닥 ETF인 QQQ와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킨덱스나 KB스타도 분명 잘 운영해줄 테지만 상장한 지 3개월도 안 된 ETF들이다 보니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건 취향 차이인 것 같은데 현재 타이거 나스닥은 작긴 하지만 배당도 줍니다. 반면 킨덱스나 KB스타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 배당 관련 얘기는 없는데요. 줄지 안 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덱스는 선물 ETF니까 당연히 배당금이 없고요. 다만 배당 받아봤자 워낙 조금 주기 때문에 배당금으로 재투자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당금을 굳이 안 받아도 상관없지만 배당받는 것에 큰 기쁨을 얻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이 될 수도 있겠네요. 참고로 타이거 나스닥은 1년에 한 번 배당금을 지급하고 2021년에도 1월 5일에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만 아직 홈페이지에서는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타이거 나스닥으로 사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사실 저는 그래도 된다고 봅니다만 타이거 나스닥을 찬양만 하면 재미없겠죠? 이번에는 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100%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저도 완벽해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타이거 나스닥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건 바로 주당 가격인데요. 경쟁사 ETF들은 주당 가격이 1만원대인데 타이거는 잘나서 그런지 혼자 가격이 6만원대입니다. 한 주씩 모아가는 데 있어서 1만원과 6만원의 심리적 저항감은 6배 이상입니다. 솔직히 만원이면 한 끼 식사 아끼고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사 먹을 수 있는 돈인데 6만원이면 좀 많이 아껴야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국룰처럼 연금계좌에서 매달 일정 금액씩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고 계실 텐데 여러 가지 ETF를 일정 비중에 맞춰서 담는 분들에게는 타이거의 주가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거의 모든 ETF들 가격이 만원에서 2만원 사이인데 혼자 6만원이라 타이거 한 주만 담아도 비중이 확 올라가기 때문이죠. 즉, 소액으로 조금씩 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타이거 주당 가격이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단점이 더 있습니다. 사실 이건 단점이라고 하기보다는 논란인데요. 바로 타이거 나스닥이 최저 수수료가 맞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원래 타이거 나스닥의 수수료는 0.49%였습니다. 경쟁 ETF가 없다 보니 혼자 수수료를 많이 받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킨덱스와 KB스타가 미국의 QQQ보다 저렴한 0.07% 수수료를 들고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위기의식을 느낀 타이거는 똑같이 수수료를 0.07%로 인하하면서 맞불 작전을 놓게 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스마트해진 덕분에 ETF에서 수수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다 알고 있거든요. 여튼 이렇게 타이거, 킨덱스, KB스타 3개 ETF가 똑같이 0.07% 수수료를 선언한 상황인데 타이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투자 설명서를 자세히 보면 이상하게 적혀 있습니다. 분명 총보수에는 0.07%라 적혀 있는데 총 비용 예시에는 0.27%에 해당하는 27,000원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반면 2등 주자이자 최근 상승세가 무서운 킨덱스의 투자 설명서에 들어가 보면 총보수 0.07%, 총 비용 예시도 0.07%에 해당하는 7,000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분명 타이거에서 가장 낮은 수수료인 0.07%라고 했는데 총비용 예시를 통해서 보면 0.27%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타이거가 사기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투자 설명서 안에만 숨겨놨으니 뭔가 퉁수 맞은 기분이랄까요? 여튼 이런 논란이 일자 미래에셋 측에서는 한 가지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이 기니 세 줄 요약해보자면 첫째, 원래 기타 비용은 모든 ETF에 조금씩 발생한다. 둘째, 신규 ETF의 경우 당장은 기타 비용이 없다고 기재한다. 셋째, 기타 비용은 보통 ETF 순자산 금액이 클수록 저렴하다 정도가 될 텐데요.
이 해명글들의 의도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모든 비용을 반영해서 넣어둔 것이고 킨덱스는 신생 ETF라 아직 표기를 안 한 것일 뿐 곧 기타 비용이 발생할 건데 ETF 규모가 타이거가 더 크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더 저렴할 것이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미래에셋에서 자신이 있게 공지를 올렸다는 점과 실제로 ETF 규모가 클수록 잡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타이거가 총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한 투에서 제대로 오픈을 해줘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은 각자의 몫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환해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난 환해지 아니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코덱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타이거나 킨덱스 중에서 본인의 투자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한 번에 6만원 이상 투자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1등인 타이거를, 나는 소액으로 조금씩 적립 투자를 할 계획이다 하시는 분들은 킨덱스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B스타의 경우 KB 직원분들이나 KB 관련 주식 주주분들이 아니면 굳이 매수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국내 상장 나스닥 ETF 관련해서 한 가지 알고 계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인데요. 국내 상장 주식이라고 해서 비과세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국내 상장 나스닥 ETF는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금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15.4%를 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과세가 이연되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개인 IRP 계좌에서 나스닥 ETF를 매수하고 있는 것이죠. 어차피 장기로 보는 ETF이기도 하고 사고 팔 때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추후 연금 수령 시점으로 이연되기 때문이죠. 연금 계좌에서 나스닥 ETF 투자하는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한 내용도 영상으로 제작해뒀으니 상단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